소윤이 엄마가 어디 갔어요? 라고 묻자 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도망갔어. 우리 돈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께서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한수는 교육청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35년간 매일 걸었던 그 복도가 오늘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손에 든 퇴직 증서가 묵직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묵직했죠. 정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배들이 인사를 건네올 때마다 한수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 과장이 아니라 그냥 정한수가 되는 거잖아요. 61세, 평범한 남자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사무실 책상을 정리하면서 한수는 서랍 깊숙이 제주도 여행 팸플릿을 꺼냈어요. 작년부터 아내 윤미경과 함께 계획했던 은퇴 여행이었습니다. 여보, 퇴직하면 제주도 한 달 살기 어때요? 평생 바쁘게만 살았으니까 이제 좀 여유롭게요. 미경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한수는 휴대폰을 꺼내 미경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드디어 끝났어요. 내일 은행 가서 퇴직금 받고 제주도 예약할까요? 답장은 금세 왔어요. 네, 알겠어요. 고생하셨어요. 평소보다 짧은 답장이었지만 한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미경도 나름대로 긴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28년 동안 남편이 직장에 매여 살았으니 이제 진짜 둘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음 날 아침 한수는 일찍 일어나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어요. 퇴직금 수령일이니까 격식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한수,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은행에서 퇴직금 3억 2천만 원을 확인했을 때 한수의 마음은 벅찼어요. 35년의 세월이 숫자로 바뀐 순간이었거든요. 통장을 보며 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미경이와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겠다. 집으로 돌아온 한수는 신이 나서 외쳤어요. 여보, 나왔어요.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한수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신고서였어요. 미경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한수 부분만 비어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어요. 한수는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급하게 미경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집 전화, 미경의 직장, 친구들에게까지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미경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딸 정소윤이 집에 들어왔어요.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온 소윤은 아버지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소윤아, 엄마가 어디 갔는지 아니? 한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소윤은 이혼 신고서를 보더니 의외로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빠, 엄마는 원래 이상했어요. 요즘 자꾸 화장품 바르고 다녔잖아요.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수는 소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28년을 함께 산 아내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은행 앱을 확인해 보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3억이 넘던 통장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한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퇴직금도 아내도 28년의 결혼 생활도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소윤이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빠, 괜찮아요.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봐요. 하지만 한수에게는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보상이
이런 배신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날 밤 한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도대체 왜 그랬어?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정한수는 더 이상 양복을 입지 않았어요. 면바지에 낡은 셔츠 차림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퇴직금 없이는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소윤의 학비며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아빠, 편의점 알바라도 하세요. 제가 아르바이트 늘릴게요. 소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1세의 편의점 알바라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게시판에서 대리운전 모집 공고를 봤습니다. 나이 무관, 경력 무관, 성실한 분만 일하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수는 망설였지만 현실 앞에서는 자존심도 사치였습니다. 대리운전 회사 사무실은 지하에 있었어요.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뒤섞인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사장은 한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네, 운전은 자신 있습니다. 무사고 35년입니다. 그래요? 그럼 당장 내일부터 나오세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말엔 더 바빠요. 첫 출근 날 한수는 어색한 마음으로 앱을 켰습니다. 교육청 과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로의 전환,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첫 호출은 홍대 근처 술집이었습니다. 젊은 회사원들이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어요. 아저씨, 강남까지 부탁드려요. 한수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젊은이들의 대화가 귀에 걸렸어요.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우리 아버지도 은퇴하고 뭘 하실지 고민이래. 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한수는 대리운전에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35년간 책상에 앉아 일하던 몸이 운전대를 잡고 하루 종일 앉아 있기엔 무리였어요. 어느 토요일 밤 평소보다 호출이 많았습니다. 한수는 피곤했지만 돈을 벌기 위해 계속 일했어요. 11번째 호출이 들어왔을 때 목적지는 강남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이런 곳에 누가 사나? 한수는 중얼거리며 빌라 앞에 차를 세웠어요. 몇 분 후 젊은 여학생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쁜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홍대까지 부탁드려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소윤의 친구 박서현이었어요. 소윤이 자주 집에 데려와서 밥을 해주던 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모른 척했어요. 이런 모습을 소윤의 친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 지금 택시 탔어요. 금방 갈게요. 서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빌라 문에서 또 다른 여자가 나왔어요. 서연이 뒷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서 타요. 한수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방금 탄 여자의 얼굴이 익숙했거든요. 아니, 너무나 익숙했어요. 28년을 함께 산 얼굴이었으니까요. 윤미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미경과는 달랐어요. 화장이 짙었고 입술 모양이 달라 보였습니다. 성형을 한 것 같았어요. 옷차림도 평소보다 훨씬 화려했고요. 무엇보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미경은 한수를 못 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대리운전 기사의 얼굴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던 거죠. 서연아, 오늘 재미있었지? 네, 엄마. 그런데 엄마 언제부터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아이고, 뭘 그런 말을. 한수는 운전대를 꽉 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가 다른 사람의 엄마 노릇을 하고 있다니요. 게다가 그 상대가 소윤의 친구라니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기사님, 홍대 클럽 앞까지만 가주세요. 미경의 목소리였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던 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남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차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한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뒷좌석의 두 사람도 각자 휴대폰을 보며 조용했고요. 15분이 천년 같았어요. 홍대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먼저 내렸습니다. 엄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도 조심해. 미경이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한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룸미러로 미경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얼굴이 굳었어요. 분명히 알아봤거든요. 하지만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문을 닫으면서 한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었어요. 한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8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났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미경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었고 한수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로운 호출이었지만 한수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거든요. 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경과 마주쳤던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차가운 눈빛,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는 듯한 표정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어요. 다음 날 오후 소윤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뭔가 흥분한 상태였죠. 아빠, 박서연이 우리 집에 와도 될까요? 갑자기 할 말이 있대요. 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미경과 함께 있던 바로 그 아이였거든요. 왜 갑자기? 잘 모르겠어요. 전화로는 자세히 말 안 하고 꼭 만나자고 하네요. 1시간 후 박서연이 집에 왔습니다. 평소 밝던 모습과 달리 얼굴이 어두웠어요. 소윤과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윤아, 너 혹시 내 엄마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 엄마 사진을?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소윤은 휴대폰에서 가족 사진을 찾아 보여줬습니다. 작년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한수와 미경, 소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서연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내 엄마야? 응, 왜? 우리 엄마가 어때서? 서연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윤은 당황해서 서연의 어깨를 토닥였죠. 서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소윤아,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야. 서연은 가방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갤러리를 열어 최근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사진, 그리고 예쁘게 화장한 중년 여성과 함께 찍은 셀카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새엄마야. 소윤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사진 속 여자는 분명 자신의 엄마 윤미경이었거든요. 화장이 짙고 옷차림이 달랐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너희 집에 있어? 나도 몰라. 한 달 전에 갑자기 아빠가 새엄마라고 소개해줬는데 그게 내 엄마였던 거야. 소윤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지 한 달 그 시간 동안 미경은 다른 가정에서 새로운 엄마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아, 너희 아빠는 누구야?
정태준이라고 해. 사업하시는데 엄마보다 15살 어리셔. 한수는 거실 안쪽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정태준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거든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10년 전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보육원 출신 청년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빠, 소윤이 한수를 불렀어요. 더 이상 숨어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수는 거실로 나왔어요. 아저씨, 혹시 이 상황을 아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너를 태운 대리운전 기사가 나였어. 뭐라고요?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엄마와 함께 탔던 대리운전 기사가 소윤의 아버지였다니요. 그럼 우리 엄마를 봤다는 거예요? 응, 너희 새엄마가 내 아내였어.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 모두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웠어요. 한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어 다른 가족을 만들어낸 기이한 상황이었거든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내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거지. 소유는 분노로 떨고 있었어요. 서연아, 우리 이제 친구 못해. 내 새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소윤아, 나도 억울해. 나도 갑자기 새엄마가 생겼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는데 그게 내 엄마라니.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어른들의 선택으로 인해 그들의 우정까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경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연아, 어디야? 저녁 같이 먹자. 서연은 전화를 받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니, 아줌마. 지금 당장 와요. 할 말이 있어요. 뭔 소리야? 갑자기 아줌마라니? 소윤이네 집이에요. 주소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소윤을 바라봤습니다. 소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고 있었어.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경이 온 것이었어요. 한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미경은 한수를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젯밤 대리운전 기사가 정말 자신의 전 남편이었던 거예요. 들어와. 우리 셋이서 할 말이 많아. 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28년 만에 마주한 진짜 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유는 엄마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서 있었고요. 앉아. 한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 터였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경은 소파 끝자리에 앉아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어요. 한수는 맞은편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제는 남남이 된 여자를 바라봤죠. 정태준이라는 사람. 내가 아는 그 태준이 맞지? 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어 한수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멘토링하던 그 아이 맞아요. 10년 전 보육원에서 나온 그 아이를. 네, 그 아이예요. 이제 46살이 됐어요. 소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던 청소년이 이제 엄마의 새 남편이 되었다니요. 엄마, 그럼 아빠보다 15살이나 어린 남자랑 재혼한 거예요? 미경은 소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한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퇴직금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뭐라고? 한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어요. 키즈카페 프랜차이즈요. 태준이가 원래 하던 사업인데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내 돈으로.
내 35년 퇴직금으로 다른 남자와 사업을 했다는 거야? 미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태준이는 능력 있는 사업가예요. 벌써 3개 매장을 더 냈어요. 한 달 수익만 2천만 원이 넘어요. 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은 대리운전으로 하루 10만 원 벌기도 힘든데 자신의 퇴직금으로 그들은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고 있다는 거였어요. 엄마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소윤이 소리쳤습니다.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한 거였어요. 28년 동안 아빠와 살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어요? 아빠가 때린 적도 없고 바람 핀 적도 없잖아요. 소윤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미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들은 모르죠.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았는지. 꿈도 없이, 희망도 없이. 그게 이유가 돼요? 그래서 가족을 버린 거예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아줌마 죄송하지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좋으면 왜 소윤이 아빠랑 가족이었다는 걸 숨겼어요? 미경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연아, 너에게 미안해. 처음엔 말할 생각이었는데.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빠한테도 전 가족 얘기 안 했다며요.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새엄마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이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준이는 내가 기혼자였다는 걸 알고 있었나? 모르죠. 이혼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럼 나와 소윤의 존재도 모른다는 거지? 네. 미경의 대답에 한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결국 미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엄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없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윤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소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 행복하게 살 권리요? 그럼 우리 행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미경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태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미경은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울렸습니다. 받아봐요. 한수가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어디야? 약속 시간 지났는데. 정태준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한수와 소윤, 서연 모두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좀 급한 일이 생겨서. 뭔 일인데? 혹시 예전 남편 관련된 일이야? 정태준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에요. 서연이 친구네 집에 와 있어요. 친구 집에? 갑자기? 네, 숙제 때문에. 한수는 미경이 또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서연은 새아빠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래, 빨리 와. 오늘 새 매장 계약서 검토해야 돼. 전화가 끝났습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새아빠한테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요? 언제까지 숨길 거예요? 한수가 일어섰습니다. 미경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법적으로라도 내 돈을 찾을 방법을 알아볼 거야. 한수 씨, 그 돈은 이미 사업에 투자됐어요. 지금 당장 돌려줄 수 없어요. 그럼 언제 돌려줄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사업이 더 안정되면. 한수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퇴직금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어요. 미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요. 서연아, 너도 가자. 싫어요. 나는 소윤이랑 더 있을래요. 서연아,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한 달 동안 거짓말하신 분을 어떻게 엄마라고 불러요?
서연의 말에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결국 미경은 혼자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힌 후 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가정마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미경이 떠난 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한수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대리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눈물이 나서 차를 길가에 세우기 일쑤였습니다. 35년의 성실한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소유는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어요.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서형과의 우정이 깨진 후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리기 싫어졌거든요.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소윤아, 밥 먹어. 한수가 방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소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아빠도 힘든데 그렇게 있으면 어떡해. 아빠, 나 상담받고 싶어요. 소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신과 상담료. 못 견디겠어요. 한수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딸까지 이 지경이 되다니 미경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술을 마셨어요. 평생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던 사람이 소주 한 병을 혼자 비웠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그 여자가 내 인생을 다 망쳐놨어. 한수는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미경과 정태준이 운영하는 키즈카페를 찾아가려는 거였죠. 키즈카페 행복한 우리는 고급 상가 1층에 있었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과 예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수의 퇴직금으로 만든 가게였어요. 한수는 가게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윤미경, 나와. 내 돈 돌려내. 늦은 시간이라 가게는 문을 닫았지만 2층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미경과 정태준이 야근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내 35년 인생을 돌려내. 이 도둑년아. 한수의 외침에 상가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신고했는지 경찰차도 나타났습니다. 아저씨, 진정하세요. 경찰관이 한수를 말렸지만 한수는 계속 소리쳤어요. 저 여자가 내 인생을 훔쳤어요. 28년을 함께 살던 아내가 내 퇴직금 3억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때 2층에서 정태준이 내려왔습니다. 한수보다 훨씬 젊고 잘생긴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초라한 한수와 대조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정태준이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요? 아는 분이세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태준은 한수를 똑바로 보지도 않고 말했어요. 한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정태준, 너 날 기억 못해? 10년 전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아, 혹시 정한수 선생님이세요? 정태준이 그제야 한수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반가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술 드셨나요? 너, 내 아내와 내 돈을 가져간 걸 알고 있었나? 정태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미경이 내 아내야. 내 전처가. 정태준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미경이 이혼했다고 했지 최근에 이혼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미경 씨가 내 퇴직금 3억을 가지고 너와 도망간 거야. 경찰관이 한수를 제지했습니다. 아저씨, 일단 진정하시고 파출소에서 얘기해요. 한수는 경찰차에 태워져 갔어요. 정태준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파출소에서 한수는 조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미 이혼 신고가 되어 있었고 재산 분할 소송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거든요. 새벽에 소윤이 한수를 데리러 왔어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본 한수는 더욱 자책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봐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다음날 정태준이 미경에게 따져 물었거든요. 미경아, 정한수 선생님이 당신 전 남편이라는 게 사실이야? 미경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 사업 자금이 그분 퇴직금이라는 것도? 태준아, 내가 설명할게. 하지만 정태준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데 동참한 거였거든요. 미경 씨, 당신이 나를 이용한 거야? 아니에요.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사랑이라고? 정태준은 미경에게서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사업 관련 일도 혼자 처리하기 시작했고 집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그런 아빠의 변화를 느끼고 불안해했어요. 새엄마 때문에 평화롭던 가정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아빠, 엄마랑 싸우셨어요? 서연아, 아빠가 좀 바빠. 이해해줘. 한편 한수는 대리운전도 그만두었어요. 정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운전을 할 수 없었거든요. 소유는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한수는 하루 종일 집에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살아요? 소윤이 물었지만 한수는 답할 수 없었어요. 돈도 없고 일할 의욕도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졌어요. 그러던 중 미경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한수 씨, 미안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어요. 제발 새로운 삶을 살아요. 한수는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어요. 28년의 결혼 생활이 문자 한 통으로 정리되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두 가정 모두 흔들리고 있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순간 누구도 행복할 수 없었어요. 한수가 키즈카페 앞에서 난동을 부린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집안은 더욱 침울해졌어요. 소유는 일주일에 2번씩 정신과에 다녔고 한수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수는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다가 작은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미경의 손글씨로 한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써둔 건지 봉투가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한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여보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정말 힘들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외로워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에요. 정말 착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결혼 초기에 나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싶었고 여행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계집애가 무슨 사업이냐며 핀잔을 주었고 당신은 그냥 웃기만 했죠. 소윤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육아와 집안일에 치여 사는데 당신은 고생한다는 말만 했지 구체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나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10년 전 당신이 사채에 보증을 섰을 때 나는 절망했어요. 몰래 빌린 돈이 5천만 원이나 됐거든요. 그때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친정에 손 벌리고 밤잠 못 자며 갚아나갔는데 당신은 미안하다는 말만 했어요. 시댁에서는 나를 돈 못 버는 며느리라고 무시했고 당신은 그런 가족들 앞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나는 점점 작아졌고 내 존재 가치를 잃어갔어요. 언젠가부터 거울을 보기 싫어졌어요. 늙어가는 내 모습이, 꿈도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한심했거든요.
당신 옆에 있으면 나는 그냥 한수 아내, 소윤이 엄마일 뿐이었어요. 윤미경이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편지를 쓰면서도 당신을 떠날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나도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날짜를 보니 3년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한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경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소윤이 방에 들어왔어요. 아빠, 뭐 보세요? 엄마가 3년 전에 쓴 편지야. 소윤은 편지를 읽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소윤아, 엄마가 힘들어할 때 아빠는 정말 모르셨어요. 나도 봤거든요. 엄마가 혼자 울던 거. 한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딸마저 미경의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는 게 맞나? 아니요. 그건 잘못됐어요. 하지만 엄마 마음은 이해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 박서연은 소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주 만에 처음 연락하는 거였습니다. 소윤아, 나야.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너무 답답해. 1시간 후 서연이 소윤네 집에 왔어요. 예전처럼 밝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친구를 만나러 온 거였습니다. 소윤아, 미안해. 내가 먼저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서연아. 나도 미안해. 너한테 화낼 일이 아니었어. 두 친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어른들의 문제로 우정이 깨질 뻔했지만 결국 서로가 소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였습니다. 서연아, 너희 집은 어때? 엉망이야. 아빠가 엄마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요즘 집에도 안 들어와. 정말? 응. 엄마도 스트레스 받아서 매일 울어. 나한테 미안하다고만 계속 말해. 서연은 지난 며칠간의 일을 털어놨어요. 정태준이 미경을 의심하면서 가정 분위기가 험악해졌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물어봤어. 서연아, 엄마가 정말 나쁜 사람일까? 하고. 뭐라고 답했어? 모르겠다고 했어. 정말 모르겠거든. 엄마는 나한테 잘해줬는데 소윤이네 가족한테는 나쁜 일을 했잖아. 한수는 거실에서 두 아이의 대화를 들었어요. 아이들도 어른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집에 돌아가서 미경에게 물었어요. 엄마, 소윤이 아빠한테 편지 얘기 들었어요. 편지? 3년 전에 쓴 편지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써놓은 거. 미경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편지가 있다는 걸 잊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엄마가 변명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 솔직하게 말해줘요. 왜 이렇게 됐는지.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서연아, 엄마도 한때는 꿈이 있었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어.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아빠를 만난 거예요? 태준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윤미경이라는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 나를 여자로 봐주고 내 의견을 존중해줬거든. 하지만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잖아요. 미경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아빠도 의심하고 소윤이네도 힘들어하고. 모르겠어, 서연아. 정말 모르겠어. 미경은 처음으로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의 크기를 실감했어요. 행복해지려고 한 선택이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오랜만에 대리운전 앱을 켰어요. 생활비가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미경의 편지를 읽은 후 조금이나마 마음이 정리된 것 같았습니다. 첫 호출지로 향하면서 한수는 생각했어요. 미경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이제 지쳤다.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수는 미경의 편지를 읽은 지 사흘 후 다시 키즈 카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한 마음이었습니다. 가게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벨을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윤미경 씨 계신가요? 직원이 미경을 불러왔습니다. 미경은 한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번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한수 씨, 왜 오셨어요? 얘기 좀 하자. 조용한 곳에서 미경은 망설였지만 한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게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앉아. 한수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내가 쓴 편지. 3년 전 편지를 봤어.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편지를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경은 더욱 당황했어요.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히 묻고 있었거든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결정한 거야? 28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미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 씨,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한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내가 용서할 줄 알았나? 편지 한 장 보고,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할 줄 알았어? 아니요. 나도 나 자신을 용서 못해, 미경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걸 몰랐던 나를. 미경은 고개를 들어 한수를 바라봤어요. 한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소윤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돼? 소윤이는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28살 딸이 엄마 때문에 상담을 받는다고. 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한수 씨,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숨이 막혔어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이제 와서?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정태준이 들어왔어요. 한수와 미경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정태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태준아. 미경이 일어서려 했지만 정태준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미경 씨, 당신 지금까지 또 거짓말한 거야?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최근에 이혼했다고 했잖아. 그런데 알고 보니 한 달 전에 이혼한 거였어. 그것도 일방적으로. 정태준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시켜 조사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 자금도 정한수 선생님 퇴직금이라는 것도 사실이고. 미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태준아, 내가 설명할게. 설명은 됐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잖아. 정태준은 한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너도 피해자야, 태준아. 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내 돈은 언제 돌려받을 수 있어? 정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업을 정리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태준아. 미경이 놀라며 소리쳤어요. 사업을 정리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미경 씨, 이미 끝났어. 우리 관계는 거짓말로 시작된 거였어. 아니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짜야. 미경은 절규하듯 말했지만 정태준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어요. 사랑?
나를 이용해서 전 남편에게 복수한 게 사랑이야? 복수가 아니야. 나는 정말 됐어. 이제 그만해. 정태주는 한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한 달 안에 정리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연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서연이를? 미경 씨가 서연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상태로는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도 딸도 사업도 모든 걸 잃게 된 거였어요. 태준아, 제발. 서연이만은. 미경 씨, 당신이 서연이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 가족이 된 거라고? 정태준의 말에 미경은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한수는 그런 미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복수의 쾌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미경아, 난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 정말로. 한수 씨. 하지만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얻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야. 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준아, 돈은 천천히 돌려줘도 돼. 대신, 네, 말씀하세요. 미경이를 너무 미워하지는 마. 이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 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한수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정태준과 미경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태준아, 정말 끝인 거야? 미경 씨, 당신은 이제 혼자 살아야 해요. 당신이 그렇게 원했잖아요. 미경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관계가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과 소윤은 전화로 대화했어요. 소윤아, 우리 부모들 정말 이상해. 그러게. 어른들이 더 철없는 것 같아. 우리는 어른들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 응. 우리가 부모들의 실수를 대신 짊어질 필요는 없어. 두 친구는 서로를 위로하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한수는 택시회사에 정식으로 취직했어요. 대리운전보다는 안정적이었고 나이 든 기사도 환영하는 회사였거든요.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한수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기사님, 서울역까지 부탁드려요. 젊은 직장인이 뒷좌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한수는 조심스럽게 운전대를 돌렸어요. 첫 출근이세요? 아, 어떻게 아셨어요? 표정을 보니까요. 긴장하신 것 같아서. 젊은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새 회사 첫날이라 떨리네요. 젊을 때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한수의 조언에 젊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사님은 오래 운전하셨어요? 아니요. 작년에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공무원이었거든요. 공무원에서 택시 기사로. 살다 보면 참 드라마 같은 일들이 있어요. 한수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손님을 내려준 후 한수는 잠시 차를 세우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소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아빠, 오늘 박서현이랑 카페 갔다 와요. 둘이 얘기 많이 했어요. 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윤이 많이 회복된 것 같아 다행이었어요. 정신과 상담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 소윤과 서연은 대학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서연아, 너 요즘 어때? 괜찮아. 아빠가 잘해줘. 그런데 가끔 외로워. 서연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태준이 혼자 키우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아버지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새엄마. 아니, 미경 아줌마는 어떻게 됐어? 아빠 말로는 시골로 내려갔대. 혼자서 작은 카페 한다고. 연락은 해?
가끔 문자로만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해. 서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무리 새엄마였다고 해도 1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서연아, 너는 미경 아줌마를 용서할 수 있어? 모르겠어. 미워하기엔 나한테 잘해줬고, 용서하기엔 너희 가족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고, 소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어른들의 실수 때문에 상처받지 말자고 했잖아. 맞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두 친구는 서로를 격려하며 웃었어요. 어른들이 만들어낸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만의 우정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한수가 집에 돌아오니 소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괜찮았어. 소윤이는 서연이랑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다시 친해졌어요. 다행이네. 좋은 친구 잃을 뻔했네. 한수는 소윤이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딸이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빠, 전에 엄마 편지 얘기했잖아요. 응, 엄마 마음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래도 방법이 잘못됐죠. 소윤은 성숙하게 말했습니다. 소윤아, 넌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아빠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어른이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한편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미경은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미경이네 카페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미경은 나름대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복잡했던 생활과는 달리 단순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미경 아줌마에게.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아빠랑 잘 살고 있어요. 처음엔 많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아줌마한테 화가 났었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해요.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 실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소윤이랑은 다시 친해졌어요. 우리는 어른들 때문에 우정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아줌마도 새로운 곳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편지를 읽은 미경은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의 성숙한 마음에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한수와 소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한수 씨, 소윤아, 정말 미안합니다. 변명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세요. 소윤아, 엄마가 정말 사랑한다. 일주일 후 한수와 소윤은 그 편지를 받았어요. 아빠, 엄마한테 답장 보낼까요? 소윤이 물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안부 정도만 물어볼게요. 용서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안부만. 한수는 소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마음이었거든요. 6개월 후 한수는 택시기사로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소윤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죠? 응, 둘이서도 충분해.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아빠가 있으니까. 한수는 소윤을 꼭 안아줬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낸 부녀였습니다. 어느 날 한수의 택시에 중년 여성이 탔어요. 기사님, 혹시 인생이 힘드셨던 적 있어요? 있죠. 왜요? 저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한수는 백미러로 손님을 바라봤습니다. 힘든 시간은 지나가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정말요? 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거고요.
그 여성은 한수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한수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소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삶이 나름대로 의미 있었어요.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한수는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서는 소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